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인도네시아의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면 톱 뉴스는 단연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으로 이미 다 무너져 내린 레바논 시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처참한 광경인데요. 전쟁이라는 것이 다 그렇듯이 이스라엘은 보병을 레바논으로 진격시키기 전에 주요 진지라든지 지휘소를 수천 발의 미사일로 사전 폭격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킬체인을 했다는 것이겠죠. 레바논 시민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해서 너도나도 피난길에 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기습적 폭격으로 쑥대밭이 된 것 같습니다만 레바논 당국은 유엔과 전 세계 언론에 즉각 보복을 하겠다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큰 진전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수십 발의 로켓과 미사일로 대응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에 모두 격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하마스가 유발한 이스라엘과의 그 갈등은요.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레바논으로 번져가고 또 다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란까지 참여하는 이른바 중동 전쟁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헤즈볼라라는 단체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휴전을 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한 거죠. 그리고 곧장 지상 공격에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바짝 화가 많이 나는 목소리로 레바논에 나가 있는 그 유엔 평화 유지군, 인도네시아 유지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에 맞서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을 렌노 외무부 장관을 통해서 레바논 정부에 타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레바논으로서는 원군이 온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인도네시아 같이 큰 무슬림 국가가 자기들을 돕는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편을 들겠다고 하는 건데요. 인도네시아는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이유를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좀 조코이 대통령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10분의 1 정도니까요. 인구 밀도는 높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서울시, 부산시만 하다고 할까요? 그 정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레바논에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삼나무라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는 세다라는 나무겠죠. 세다라는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레바논의 울창한 삼나무로 레바논 하면은 그냥 삼나무 나라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삼나무라는 것은 중동 지역 산악지대에서 잘 자라는 매우 크게 자라는 아주 아름다운 나무라고 하는데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그 목재는 아주 견고하고 향기로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잘라다가 솔로몬 궁전도 짓고 그러죠. 따라서 삼나무는 그 상징적 의미가요, 목재가 참 단단하고 또 부패에 강하기도 하지만은 향기도 좋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 궁전으로 잘 알려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도 이 삼나무가 사용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나무가 그러니까 레바논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여러 나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자,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 프랑스 말이나 레바논, 르바농,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은 엄연히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그 단체들이 이스라엘을 상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일종의 강경 우파 단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인도네시아의 그 제마 이슬라미아 같은 이슬람 무장 단체라고 보면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 20년 전에 레바논 영토의 일부를 쳐들어가서 점령을 하고요. 지금까지도 돌려주지 않고 이스라엘이 통제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은 전쟁을 해서 이길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그 무장단체들이 나서서 싸워주고 있으니까 레바논 정부는 이들을 지지하고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결국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그 시오니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온주의를 반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그 레바논 점령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무장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충직한 레바논의 우군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그런 이런 정보 단체를, 정보기관을 이기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모사드에 따라서 삐삐 폭탄 테러 사건, 삐삐 사건도 폭탄 사건도 일어나고, 또 주요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의 지도자들을 어디 있는지 이렇게 다 파악을 하고 있다가 또 미사일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포대가 어디 있는지를 전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멀리 이 이란에까지도 이 모사드가 손을 뻗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사드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정원도 좀 모사드를 좀 많이 닮아서 좀 많이 배워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 어디로 다니는지, 또 그들의 지도자들은 어디에 다 숨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했다가 이 폭격을 할 때 간단히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그들을 다 제거하고 육상부대가 상륙하고 또 진격해 나가는 그런 전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일면 톱 뉴스 또 하나는 그 판사들, 인도네시아 판사들의 급여가 지난 12년 동안, 그러니까 조코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인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집단 휴가를 하겠다고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일제히 집단 휴가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재판을 모두 하지 않고 휴정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쭈띠버르사마가 이렇게 사용될 줄은 조코위 대통령도 상상을 못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판사들의 그런 쭈띠버르사마는 일종의 항의성 데모 혹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판사들이 이렇게 집단 휴가를 가는 목적은요, 자신들의 급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 누가 돈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런 쭈띠버르사마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초임 판사의 연봉이 매우 낮은 모양이에요.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급여표를 보니까 205만 루피아가 되고요. 32년 경력의 판사,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판사, 선임 판사도 월급이 490만 루피아라고, 연봉이 490만 루피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수당은 적지 않습니다. 2급 법원, 그러니까 1급, 2급, 3급 법원이 있는데요. 이 2급 법원 정도면 이제 그 반둥 같은 그 프로빈시 사투, 그러니까 띵카 사투 같은 경우에 법원인데요. 거기는 월 850만에서 2,400만 루피아의 그 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판사들이 다른 직급에 비해서 낮다라는 그런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끝으로 서부자와 주정부하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서부자와 레바나, REBAA, 그러니까 르바나라고 하는 곳에 투자 서밋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1,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몰려들어서 아주 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부자와 주정부는 꿈에 부풀었다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르바나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 하나의 합성어인데요. 찌러본하고 인드라마유, 그리고 꾸닝안, 마젤랭카, 수방, 그리고 수메당을 아우르는 지역 신조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 그 르바나 까와산 지역에는요, 끄르타자티라는 국제공항이 들어서 있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찌깜백과 연결되고요. 동쪽으로는 스마랑까지 이어지는 공단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수방에는 그 빠틴반이라고 하는 신항구가 들어와 있고요. 그 수방과 인드라마유 사이에 보면은 또 와둑, 사디와르나라고 하는 상수도, 저수지도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인드라마유에는 국제공항이 준비되어 있어서 가끔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공항에서 직접 반둥으로 넘어가는 고속도로가 나 있고요. 또 자카르타에서 수라바야, 수마랑, 솔로, 족자를 이어지는 자바 횡단 고속도로와 맞물려 있는 그런 교통 요지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르바나 지역에는 참이 꿈이 부풀어 있다.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크게 발달할 것이 예상된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